네, 영국 현지 언론과 많은 전문가들이 맨시티전은 토트넘이 당연히 질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만 3대3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연패를 끊었고 토트넘은 앞으로 이후 일정에서 좋은 흐름을 이어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자, 현지에서는 이제 로이킨이 이례적으로 손흥민 선수에게 찬사를 보냈습니다. 영국 현지의 손흥민에 대한 평가는 어땠는지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맨체스터 시티와의 경기 정말 원맨쇼라는 표현이 과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뭐 정말 그렇듯이 토트넘이 넣은 3골에 득점, 어시스트, 기점까지 한 데다가 뭐 별로 좋은 일은 아니긴 하지만 맨시티의 골까지 넣기 때문에 거의 손흥민 선수가 시작하고 끝냈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경기였기 때문에 당연히 말씀드린 로이킨뿐 아니라 영국의 많은 매체들이 다양한 평가를 쏟아냈고 또 손흥민 선수를 경기 최고의 선수로 무승부로 끝났는데 결국에는 뭐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이 이긴 거 아니냐 뭐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이 프리미어리그 공식 MOM으로 또 선정이 됐는데요. 손흥민이 40.8%를 획득하면서 혼란이 2위, 또 동점골을 기록했던 클루셉스키가 3위에 올랐습니다. 예, 사실 이 10명의 후보자를 전문가 패널이 선정한 이후 세계적인 팬투표를 통해서 프리미어리그가 올 시즌에 공식 MOM을 선정하고 있는데 뭐 사실 말씀드린 대로 비긴 경기였으니까 맨시티 선수도 선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네. 손흥민 선수에게 이렇게 많은 표가 몰린 것은 아시다시피 뭐 이제 4만 명이 넘는 표가 이제 제한된 시간 동안 진행이 됐고 한국 팬들이 투표하기에는 결코 쉬운 시간대가 아니었어요. 그렇죠. 지금 저희가 영상을 촬영하는 시간대도 뭐 지금 새벽 4, 5시가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전 세계의 축구 팬들이 이번 경기의 주인공은 손흥민 선수다라고 인정을 한 것이고 아시다시피 홀란 선수는 지금 뭐 세계 최고의 공격수로 평가받고 있는데 오늘 뭐 극명하게 이 누구의 결정력이 뛰어난지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뭐 5번의 골 기회가 있었습니다만 모든 무산이 되면서 어떻게 본다면 뭐 최악의 플레이를 펼친 선수 가운데 한 명이 또 혼란 선수였어요. 네, 반면에 손흥민 선수는 전반적으로 맨시티가 경기를 주도하고 지배하는 과정 속에서 3골을 모두 만들어낸 주인공이었다. 이게 바로 손흥민 선수의 결정력이다라는 것을 이제 입증을 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후스쿼드닷컴의 평점을 보면은 맨시티 알바레스가 7.9점. 맨시티 알바레스가 굉장히 좋은 활약을 했잖아요. 네. 그리고 쿨루셉스키가 7.6점, 손흥민이 7.5점이었습니다. 네. 사실 이제 후스쿼드닷컴을 비롯한 많은 통계 매체들은 사람이 평점을 매기는 게 아니라 네. 정해져 있는 그 알고리즘이 있어요. 각각 포지션별로 이제 어떤 기록을 세웠을 때 그에 따른 가중치를 이제 매겨서 기계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결국에 손흥민 선수가 정말 대단한 활약을 펼쳤는데 자책골을 기록한 게 좀 감점 요인이 됐기 때문에 7.5점이다. 그 얘기는 저 자책골만 아니었다면 기록 기반 평점도 아마 압도적인 MOM이었을 것이다라는 것인데 뭐 어찌됐거나 이제 자책골이 아쉽긴 해도 이게 뭐 일부러 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날 손흥민 선수의 활약이 자책골을 넣었음에도 전체 평점 3위다. 이거는 엄청난 성과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소파스코의 평점에서는 맨시티 알바레스가 8.1점,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8점.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 선수 가운데는 최고 평점을 받았어요. 네, 앞서 뭐 이제 후스코드닷컴에서는 클루셉스키가 0.1점 더 높긴 했었는데 자책골을 기록했음에도 소파스코어에서는 손흥민 선수에게 8.0점을 줬다. 경기 최고 평점이 된 알바레스보다도 0.1점만 낮은 거니까 결국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소파스코어도 기계식으로 이제 매기는데 가중치가 후스코드닷컴과 다를 뿐이거든요. 그 알고리즘이 달라서 점수가 다르게 나오고 있는데 자책골이 없었다면 더욱더 압도적인 MOM이 손흥민 선수였을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손흥민 선수의 세부 기록을 확인해 보면 90분 풀타임을 뛰면서 한 골, 한 개의 도움, 드리블 성공률이 100%였고요. 경합 승률은 역시 100%였습니다. 기대골값이 0.15였는데 그것도 이제 골을 기록을 했고요. 네. 결국에는 이제 정말 혼자 힘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한 골도 넣었고 또 말씀하신 대로 드리블도 100%, 경합도 100%. 그러니까 공을 안 뺏겼다, 싸울 때마다 이겼다라는 것이고 무엇보다 놀라운 게 사실은 공격수는 패스 성공률이 70%만 돼도 높은 건데 네. 84%. 그러니까 패스 미스도 거의 없었는 데다가 보통 이게 안전한 패스를 하면 정확할 수 있잖아요. 키 패스가 또 2개였어요. 이 그렇습니다. 얘기는 어시스트도 하나 더 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고요. 롱볼도 한 번이긴 했지만 100%였다. 주요 지표에서 다 완벽에 가까운 플레이를 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그라운드 경합도 지금 3번 시도해서 100%, 공중볼 경합도 한 번 시도해서 100%.
네, 대단한 활약을 펼쳤어요. 거기에 이제 태클까지 하나 기록하면서 수비 가담까지 했는데 저 자책골 하나만 아니었다면 정말 이번 평점은 9점 이상이 통계 기록으로도 나올 수 있었다고 볼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입증하는 것이 결국에는 기계식이 아니라 사람이 본 평가인데 바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주장 출신이자 어떻게 보면 이제 축구 해설가로서 굉장히 좀 독서를 많이 쏟기도 했고 좀 깐깐하게 평가하기로 유명한 로이 킨이 영국의 스카이 스포츠에서 이번 경기 해설자 중에 한 명으로 나왔는데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정말 어마어마한 평가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로이킨이 이렇게 찬사를 보냈다는 것은 굉장히 특별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손흥민은 스트라이커의 새로운 표준, 모두가 배워야 할 귀감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이 얘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손흥민 선수를 라이브로 본다면, 즉 직접 본다면, 경기장에 와서 본다면 그 얘기예요. 네. 정말 딱 말하면 just unbelievable, 믿을 수가 없는 수준이다. 그는 기준을 세웠다. 그는 전방에서 뛰는, 업프런트에서 뛰는 스트라이커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선수들에게 great example, 위대한 귀감이다. 즉 많은 분들이 아시지만 우리는 이제 손흥민 선수가 스트라이커로 자라왔고 독일에서 뛰던 어린 시절에는 스트라이커였던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솔직히 저희가 보기에도 10년 이상 뭐 프리미어리그를 뛴다거나 또 레버쿠젠 시절을 포함하면 스트라이커가 아니라 윙포워드로 뛰어왔었잖아요. 그랬죠. 그러다가 네. 케인이 떠난 현 시점에 오랜만에 스트라이커의 역할을 딱 맡았는데 그 플레이를 보고 로이 킨이 스트라이커의 기준이다. 교과서다. 이거는 정말 대단한 찬사인 거죠. 전술적으로 현대 축구에 있어서 최전방 공격수가 해야 하는 모든 역할을 손흥민 선수가 완벽하게 해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인데요. 네. 이러한 평가가 로이킨만 한 게 아니라 지금 영국 언론의 모든 평가들을 보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영국 이 주요 언론들의 뭐 평점, 평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BBC의 평점을 보면은 손흥민 선수가 오히려 7.88점을 기록하면서 이 최우 선수 클루셉스키의 7.85점을 넘어섰어요. 예, 그렇습니다. 영국 현지에 거주하는 팬들을 대상으로 한 평점 평균인데요. 근소한 차이긴 하지만 손흥민 선수가 플레이어 오브 더 매치로 선정이 됐고요. 영국의 프리미어리그 주간 방송사인 스카이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클루셉스키가 아무래도 이제 결과를 결정하는 동점골을 넣었기 때문에 플레이어 오브 더 매치로 선정하기는 했지만 평점을 보시면 클루셉스키도 7점이고 손흥민 선수도 7점이고 물론 이제 존슨, 데이비스, 로셀소도 7점이에요. 다들 뭐 각자의 역할을 다 잘했죠. 중요한 건 손흥민 선수의 활약이 이 경기 최고 평점이었다. 이게 중요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영국 언론 평점들을 계속해서 확인해 보겠는데요. 풋볼 런던도 역시 좋은 평점을 했습니다. 8점의 평점을 줬는데 손흥민은 에티하드에서 득점을 사랑한다. 클루셉스키의 패스를 머리로 받은 후 연결해 에데르슨 골키퍼를 제치고 골을 성공시켰다. 전반전에 토트넘이 경기를 장악하기 위해 몇 차례 멋진 패스를 선보였다. 전반전 맨시티의 프리킥이 허벅지를 맞고 굴절되어 자신의 골문으로 들어간 것은 아쉬움으로 남았다. 하지만 후반전에는 아르헨티나의 로셀소가 득점하기 전에 터치로 어시스트를 기록했다. 안타까운 자책골이 아니었다면 9점을 받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풋볼 런던도 조금 이제 자책골로 인해 감점념을 줬다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자책골을 뭐 막기 위해서 다리를 뻗은 거고 한번 굴절돼서 왔는데 어쩌란 말이냐 약간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저는 여기서 중요한 평가가 득점에 대해서는 이미 많이 얘기를 했으니까 토트넘이 경기를 좀 주도하고 장악하기 위한 과정에서 멋진 패스를 공급했다. 스트라이커로 뛰면서 골만 넣기 위해 골 사냥만 하는 게 아니라 경기를 운영하는 능력까지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영국 현지 언론들도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후반전 때는 뭐 내려와서 볼을 연기하고 또 어린 그 후배들보다 체력적으로 부담이 될 텐데 더 많이 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예, 뭐 물론 사람마다 다른 부분이 있겠지만 힐 선수 같은 경우에 훨씬 어리잖아요. 근데 네. 손흥민 선수가 더 긴 시간, 더 많이, 더 빨리 뛰면서도 지치지 않았다. 손흥민 선수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자기 관리의 화신이잖아요. 앞으로 저는 뭐 10년 더 뛰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스탠다드도 이제 8점을 줬는데 선제골 장면에서 대단한 의욕과 기술을 보여주며 맨시티를 상대로 좋은 개인 기록을 이어갔다. 로셀수의 동점골도 만들었다라고 평했고요. 예, 선제골에서 결정력도 대단하겠지만 의욕이 뭐냐? 엄청 뛰면서 경합성곽에서 이제 공을 키핑할 때 머리로 했잖아요. 머리를 들이받으면서 공을 키핑하고 거기서 추진력을 더 살려가고 따라 붙고 누가 잡아 끄는데도 이겨냈다. 기술과 정신력을 모두 보여준 엄청난 골이었다라는 평가입니다. 네, 90미닛은 7점을 줬는데 경기 초반 15분 사이 양쪽 골대 모두 득점했다. 자책골 기록했다는 얘기인 예, 거죠? 그게 좀 이제 감점 요인일 거예요. 네, 토트넘의 주장 손흥민은 경기 내내 공을 가졌을 때 좋은 결정을 많이 내렸고 토트넘이 펼친 모든 좋은 플레이에 심장과 같은 역할을 했다.
이렇게 평가가 좋은데 7점? 이 그러게요. 평가는 뭐지? 좀 박하게 좋네. 예, 아마 그 자책골을 아주 많이 감점을 준 게 아닌가. 아니, 이게 대단한 게 좋은 결정이라는 게 의사 결정 능력. 이게 축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축구 지능을 평가하는 건데 손흥민 선수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최전방 공격수로 뛰지만 앞에서 공을 기다리는 선수가 아니라 경기를 운영하는 핵심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토트넘이 펼친 모든 플레이의 심장이었다는 것은 결국에 손흥민 선수를 중심으로 경기가 돌아갔다는 얘기거든요. 네. 어마어마한 찬사인데 7점. 이 사람들 참 재밌는 사람들, 재밌는 사람인 것 같아요. 자, 스포츠웹은 8점을 줬네요. 오늘 손흥민의 홀더 플레이가 훨씬 더 좋았다. 토트넘이 가장 필요로 하는 두 번의 중요한 순간에 등장해 득점했고 로셀소의 득점도 도왔다. 힐과 클루셉스키가 더 일찍 크로스를 줬더라면 몇 골을 더 넣을 수 있었을 것이다. 사실 이 부분은 아마 감독도 좀 얘기를 했을 텐데 힐의 패스 타이밍이 좀 늦어서 손흥민이 완벽한 자리를 잡았는데도 골을 기록하지 못했거든요. 예, 사실 이제 경기 초반에는 좀 빨리 패스 타이밍이 맞는데 아마 시간이 갈수록 지치고 또 하다 보면 사람이 있잖아요. 새롭게 네. 이렇게 빨리 줘야지 하다가도 지치고 하다 보면 또 관성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하루아침에 다 바뀔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다행인 것은 선제골 장면에서만큼은 또 힐과 클루셉스키가 좋은 패스를 빨리 연결해줬고 앞으로가 좀 기대되는 모습들이었다 볼 수 있겠는데 이 평가들이 이제 어떻게 나온 것이냐 이날 손흥민 선수의 플레이 좋았던 주요 장면들을 좀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일단 전반 6분 이 장면이 이제 토트넘이 맨시티의 공격을 이제 차단하면서 코너킥을 끊어내면서 이제 손흥민 선수의 득점으로 나온 장면인데 여기서 이제 의욕과 기술과 결정력이 다 드러났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힐도 이때는 정말 박수 받을 만했죠. 힐이 지금 돌아서서 패스를 클루셉스키에게 연결했고 클루셉스키가 또 경합하고 있는 손흥민을 향해서 긴 패스를 연결했는데 손흥민이 여기서 이제 도쿠 선수의 경합에서 완벽하게 지금 제압을 하면서 들어갔잖아요. 예, 이 제압했던 게 속도도 제압했고 몸싸움도 제압을 했고 동선도 제압을 했고 그렇게 한 명이 따라오는 과정 속에서 각을 잡고 있던 골키퍼 에데르송을 통과하는 또 골을 비록 맞고 들어가긴 했지만 이제 막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강하고 정확하니까 막을 수가 없었던 그렇습니다. 것이죠. 로이키는 보니까 여기서 이제 에데르송을 좀 많이 비난했더라고요. 저는 예. 개인적으로는 에데르송 비난보단 예. 손흥민이 정말 잘 찼다라고 칭찬해주고 싶어요. 예, 이게 바로 그거예요. 로이킨이 이렇게 박하다는 사람이에요. 뭐 지적하고 뭐 욕하는 비판하는 부분이 많은데 손흥민 선수에게는 그런 엄청난 찬사를 보냈다. 바로 이 장면이 최전방 공격수로서 보여주는 의지와 기술과 결정력이 드러난 장면인데 그 뒤에는 좀 아쉬웠던 게 이제 더 골을 넣을 수 있었는데 패스 타이밍이 아쉬웠던 장면들이 좀 있어요. 그렇습니다. 23분 상황이죠. 이제 포로의 롱 패스, 존슨의 돌파 이후에 손흥민이 쇄도에 들어갔고 존슨의 이제 컷백이 있었는데 디아스가 이제 블록을 하는 장면이었죠. 예. 자, 그리고 27분에는 힐이 전방 압박을 성공한 이후에 크로스를 시도했는데 사실 이 장면이 좀 아쉬웠어요. 손흥민이 저렇게 화낸 걸 처음 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된 화살표가 이제 실제로 패스가 된 게 아니라 네. 저때 줬으면 보세요. 손흥민 선수 앞에 수비가 없어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여기서 패스를 주면 물론 선수가 따라오겠지만 당연히 손흥민 선수가 빠르고 슈팅도 정확하니까 바로 골로 갈 수 있었는데 한 번 더 치고 들어가서 패스를 한 거죠. 이 타이밍 물론 힐이 일부러 안 준 건 아니지만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야지 손흥민 선수의 기회를 살릴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힐도 뭐 지난 경기보다 오늘이 좀 나았으니까 다음 경기 더 나아지겠죠. 예, 그 손흥민 선수가 이날 경기의 평균 위치를 보면 명백하게 최전방에 있고 중간에서 고립되어 있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이 패스 네트워크가 연결이 안 된 것은 결국 횟수가 많이 없었기 때문이고 전반적으로 맨시티가 더 좋은 경기를 했고 지배적인 경기를 했던 게 사실이에요. 이렇게 고립된 상황들을 손흥민 선수가 풀기 위해서 특히 후반전에 토트넘의 경기력이 개선된 과정 속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전방에만 머물러서 공을 기다린 게 아니라 케인 선수가 토트넘에서 그랬던 것처럼 10번 역할을 함께 해줬던 게 정말 대단했고 그게 이날 토트넘의 3대3 무승부 추격전의 열쇠였습니다. 그렇습니다. 53분 상황에서 손흥민 선수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번 했었죠. 예, 지금 보시면 완전 자기 진영으로 내려와 있잖아요. 네. 오히려 클루세스키가 더 앞에 있고 비수마가 더 높이 올라가고 존슨이 위에 있는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손흥민 선수가 나는 골만 넣을 거야? 나한테 패스해줘. 이런 선수가 아니에요. 필요할 때 내려와서 허를 찌르는 움직임을 통해서 비수마에게 공을 주고 비수마가 끌어올린 이후 존슨이 슈팅까지 가져간 장면 그리고 이 플레이가 이후에 여러 번 나오면서 결국에 토트넘이 동점골을 넣게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후반전 들어서 손흥민이 이제 후방에 내려와서 빌드업에 관여하고 굉장히 많은 체력을 경기장에 쏟아냈는데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지쳐있던 이 맨시티를 괴롭혔어요. 예, 이 장면 같은 경우에는 에데선 골키퍼가 혼란에게 롱볼을 그냥 때려놨어요. 즉 맨시티도 토트넘을 상대하면서 토트넘이 전방 압박을 강하게
하니까 실리적인 축구를 구사하려고 한 건데 여기서는 이제 데이비스도 이날 스카이 스포츠가 7점 줬잖아요. 혼란 앞에서 데이비스가 온몸을 던지면서 다이빙 헤더로 잘라냈는데 자름과 동시에 손흥민 선수한테 공이 연결이 됐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어떻게 손흥민 선수가 이걸 받을 수 있었느냐? 내려와 줬기 때문에 그렇죠. 본인을 맡고 있던 센터백들을 벗어나서 이 가짜 9번처럼 움직여주면서 마치 메시가 바르셀로나 시절에 그랬던 것처럼 내려와서 받으니까 또 본인 쪽으로 수비가 몰리잖아요. 몰리기 직전에 압박당하기 직전에 로셀소에게 패스를 딱 줬어요. 그 다음에 움직임이 중요합니다. 로셀소가 공을 잡았을 때 본인이 또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문전으로 침투에 들어가요. 그러면 사실 맨시티 수비수들은 손흥민 선수한테 패스하겠구나, 손흥민이 골 넣겠구나 하니까 또 따라와요. 그렇게 생긴 공간에서 로셀소가 슈팅을 때려갖고 골을 넣은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는 개인적으로 손흥민 같은 선수 한 명만 더 있으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얼마나 행복할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패스 타이밍, 공간 침투, 그리고 경기장에 쏟아내는 열정 이런 모든 것들이 손흥민 선수 대단했습니다. 사실 손흥민 선수가 이날 결정력만 좋았던 게 아니라 패스 타이밍도 빠르고 바로 돌려주는 패스 움직임도 굉장히 좋았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손흥민 선수 같은 선수가 한 명 더 있었으면 손흥민 선수도 아마 3골, 4골, 5골도 넣을 수 있을 정도로 정말 플레이가 세련됐고 너무나 좋았거든요. 손흥민 선수의 보조를 맞춰줄 공격수가 부족한 것. 결국엔 메디슨이 또 부상으로 빠져있는 게 너무나 아쉬웠고 솔로몬도 부상이고 페리시도 부상이고 공격수가 다 부상이에요. 그랬던 것이 좀 많이 아쉬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트넘이 90분에 극장 동점골을 넣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도 손흥민 선수가 메디슨 역할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자, 이 스킵이 탈압박을 통해서 볼을 끊어냈고요. 손흥민의 이제 기점 패스가 또 굉장히 중요했어요. 네, 손흥민 선수가 지금 보시면 스킵 옆에 있잖아요. 지금 네. 중앙 미드필드 위치에서 존슨에게 공을 찔러주고 존슨이 크로스해서 쿠루세스키가 헤딩을 했잖아요. 보통 공격 대형을 이루면은 존슨과 쿠루세스키가 밑에서 중앙 공격수인 손흥민 선수한테 어시스트를 하는 역할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 장면은 손흥민 선수가 제일 밑에서 패스를 뿌려주잖아요. 이게 바로 손흥민 선수가 최전방 공격수로 뛰면서도 왜 교과서적인 역할이냐. 치고 들어가고 돌파하고 슈팅하고 어시스트하고 기점 패스하고 뿌려주고 운영하고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로이킨이 손흥민이 스트라이커의 표준이다. 혼란은 앞에서 골만 넣잖아요. 솔직히 물론 다른 것도 잘합니다. 혼란을 비하하고 싶진 않아요. 혼란은 최고 맞는데 솔직히 이번 경기를 놓고 본다면 그리고 솔직히 저는 그 생각도 해요. 전반적으로 봐도 손흥민 선수가 맨시티에 있었다. 혼란만큼 골을 못 넣을까?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지금 이 토트넘의 어떤 그 전반적인 상황을 봤을 때 지금 사실 엄청나게 많은 부상 선수들이 있는 가운데 손흥민 선수에게 주어지는 중압감, 부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있는데 오늘 이 손흥민 선수는 그야말로 에너지가 철철 넘쳤습니다. 예, 오늘 혼란이 놓친 기회들 만약 그 자리에 손흥민 선수가 있었다면 네. 다섯 골이에요. 그렇죠. 빅찬 스미스가 없는 손흥민 선수이기 때문에 네. 만약 지금 맨시티에 손흥민 선수가 있었다면 벌써 20골 넣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게다가 손흥민 선수가 이것만 역할하는 게 아닙니다. 네, 그렇죠. 이 손흥민 선수가 오늘 그 힐에게 호통치는 장면도 아주 인상적이었는데 정신 차려. 이 손흥민의 호통이 토트넘의 4연패를 막았다. 이 말이 딱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예, 사실 힐 선수뿐만 아니라 팀이 끌려가고 역전당하고 하니까 사실은 3경기 연속 역전패를 당한 상황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선수들이 이제 다음에 또 지겠구나 낙담할 수도 있고 좀 멘탈이 흔들릴 수 있는데 캡틴 손흥민이 이걸 일으켜 세웠다는 그 정신적인 90점 역할까지 아니 세상에 이런 선수가 어딨나요? 골도 잘 넣고 어시스트도 하고 수비 가담도 하고 연계도 하고 리더십까지 이거 약간 돈 연봉 한 3배 줘야 되는 거 아닌가. 로이킨이 충분히 칭찬할 만 했고요. 사실 저희들이 1대2가 됐을 때, 이러다가 4경기 연속 선취골 기록하고 패배를 당하는 거 아닌가 걱정을 되게 많이 했잖아요. 솔직히 저희도 이제 전반전 끝났을 때만 해도, 이거 참사나는 거 아니냐. 네. 또 무너지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저희 응원하는 저희조차도 포기했던 그 순간을 뒤집어냈던 리더가 손흥민 선수다. 그렇다면 손흥민 선수가 경기 끝나고 또 어떤 얘기를 했는지도 좀 궁금해지는데요. 네, 손흥민의 경기 후 인터뷰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물론 그래서 우리는 축구를 사랑합니다. 제가 선수들에게도 그렇게 말했죠. 맨시티는 분명 거대하고 대단한 팀이고 세계 최고의 팀 중 하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축구를 사랑하고 가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90분까지 믿음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팀이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결국 이 무승부가 조금 이제 힘든 상황이었고 맨시티 원정이었고 맨시티는 아시다시피 지난 시즌 트래블, 챔스 우승, 프리미어리그 우승, FA컵 우승을 다 했고 그 성과를 떠나서도 과르디올라 감독이 지금 이끌어오면서
축구 역사상 최고의 팀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는 그런 팀을 상대로 물론 이긴 건 아니지만 승리한 것과 같은 무승부를 끌어냈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표현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중요한 건 믿음. 우리가 이제 그 믿음을 잃지 않았다는 것을 이제 강조한 겁니다. 네. 자책골을 허용하기 전까지 팀이 이제 앞서가게 한 것에 대해서 또 질문을 했는데 축구는 때때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팀을 위해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했지만 반응하지 못했지만 맨시티를 상대로 득점한 것은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예, 이제 선제골을 넣은 것에 대해서 얘기한 건데 사실 뭐 손흥민 선수는 맨시티를 상대로 이전에도 골을 많이 넣어왔기 때문에 새로운 일은 아니겠지만 정말 지금 순간은 가장 어려운 순간 정말 11명의 선수가 부상으로 이탈한 토트넘이었고 또 이 선제골에 이어 또 마지막 골을 토트넘이 넣었잖아요. 이 동점골에 그렇습니다. 대해서도 손흥민 선수가 동료들을 칭찬을 했어요. 네, 선수들은 마지막 휘슬이 울릴 때까지 포기하지 않았고 브레넌 존슨의 멋진 플레이와 박스 안에서의 믿을 수 없는 크로스 그리고 이 쿨루셉스키는 보통 헤딩골을 넣지 못하지만 저는 그가 매우 자랑스럽고 대단한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그 쿨루셉스키는 본인이 헤더골 넣었는데 어떻게 넣었는지 기억을 하나도 못 하더라고요. 예, 거의 이제 정신력으로 약간 뭔가 그 경기에 완전 몰입이 된 거죠. 그냥 온몸을 던진 거예요. 네. 그러면서 아케가 날아갔는데 어찌 보면 쿨루셉스키도 이번 경험을 통해서 좀 더 업그레이드 되지 않았을까. 새로운 무기를 갖게 되지 않았을까 싶고 중요한 것. 존슨의 크로스, 쿨루셉스키의 헤더라고 말했지만 그 귀점 패스. 존슨에게 패스 준 게 손흥민 선수였잖아요. 굳이 그렇죠. 본인이 내세우진 않았지만 이 손흥민 선수가 얼마나 이 많은 경기를 설계했는가를 보여주는 것 같고 전 마지막 멘트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 승점은 이번 시즌에 많은 것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팀과 선수들의 자신감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 경기를 3대2로 지거나 승점을 얻지 못했더라면 어땠을까요? 예, 사실 그 지는 것도 지는 건데 비수마 선수가 사실 말도 안 되는 실책으로 이제 3대2로 끌려가게 되는 그 골을 내주게 됐잖아요. 네. 그대로 졌다면 비수마 본인도 크게 다운될 거고 동료들도 솔직히 대놓고 차 타지 못하겠지만 약간 균열되거나 좀 이제 서로 그런 좀 안 좋은 분위기가 될 수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끝내 극복해내면서 비수마에 대해서도 좋은 얘기를 할 수 있게 됐고 서로 이제 이거를 좋은 계기로 발전시킬 수 있게 됐고 무엇보다 4연패에 빠지면 스스로도 아마 선수들이 믿음을 잃을 수 있었거든요. 그렇죠. 게다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뚝심도 지금도 이 경기를 앞두고 많은 그 영국 언론들이 이제 라인 내려야 되는 거 아니냐, 맨시티 상대로 내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그런 상태에서 또 졌다. 그러면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명분이 점점 없어질 수 있는데 결과를 냈잖아요. 이건 네. 정말 엄청난 앞으로의 추진력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앞으로 일정은 맨시티보다는 어려운 팀들은 없어요. 예, 그리고 그런 게 없어요. 또 맨시티를 상대로 승점을 챙기면서 연패를 끊었기 때문에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이런 공격적인 축구 철학, 본인의 철학을 또 이제 밀고 갈 수 있는 상황이 생긴 거잖아요. 네, 게다가 이제 12월에 남은 경기가 6경기인데 중요한 건 뭐냐? 앞으로 이어지는 12월 8일 웨스트햄전, 11월 11일 뉴캐슬전이 모두 엄청난 6만 홈관중 앞에서 하니까 네. 뭐 조금 힘들 수 있어도 팬들의 이제 응원이 절대적으로 쏟아지면 힘이 또 나고요. 또 로메로가 이제 퇴장 징계를 마치고 돌아오는데 퇴장 징계를 못 뛴 만큼 체력이 만땅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새로운 승리의 흐름이 나올 수 있다. 웨스트햄이 걱정이 많겠네요. 예, 그죠? 그리고 이제 4경기까지 확장을 하더라도 노팅엄 원정 빼면 에버튼전까지 홈 경기, 4경기 중에 3경기가 홈 경기라는 점도 토트넘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부분이고 12월 29일 브라이튼 원정도 브라이튼이 런던 바로 옆에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본머스전 홈 경기잖아요. 실질적으로 장거리 이동이 없이 12월에 강행군 일정을 보낸다는 것은 토트넘의 앞으로의 굉장히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오늘 맨시티전 승점 한 점을 챙긴 것이 앞으로 이제 토트넘 행보에 어떤 도움이 될지 앞으로도 이제 한준 TV와 함께 손흥민 소식 또 토트넘 소식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